중국의 7월 무역 수지 흑자가 251억 5천만 달러로 시장 전망치 350억 5천만 달러를 하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6월 흑자 규모는 317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지난 6월 무역 수지 적자는 원유 가격 하락에 힘입어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6월 무역 수지 적자가 429억 달러로 5월보다 10.7%나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0년 12월 이래 가장 작은 적자 규모로서 전문가들의 예측치보다도 50억 달러 가까이 더 줄인 것입니다.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를 겸하고 있는 크리스티앙 루아예 ECB 정책위원은 유럽 중앙은행이 국채금리를 끌어내릴 의지가 확고하며 매입 규모 또한 시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할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국제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자 지난달 국내 생산자 물가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5%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넉 달 연속 하락세며 작년 7월과 비교해선 0.1% 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장 1부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1940선 보합권 어제 종가와 비슷한 채 코스닥과 비교했을 때 약간 혼조 양상입니다. 플러스권, 마이너스권 왔다 갔다 하는데 낙폭은 한 1포인트, 2포인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일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금요일장을 맞아 숨고르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간밤에 뉴욕 쪽에서도 지표가 괜찮았지만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다 많이 오른 상황 속에서 보합권 혼조세를 미리 보여준 바 있습니다. 자, 시장이 조용한데 수급까지 조용한가?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엄청난 매수세를 현물에서 계속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10일 거래일 사실상 거의 연속으로 산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다만 지수가 지금 보합권에 머무는 것은 개인과 함께 투신권의 차익 실현 매도세가 만만치 않게 나오는 탓입니다. 전일 1조 5천억을 샀던 외국인들이 오늘 또 연속으로 현물을 한 4천억 이상 순매수 더 해주는 양상인데요. 오늘의 숨고르기, 다음 장을 위한 도약, 발판을 마련하는 것일까요?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립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에게 듣습니다. 다음 주 미국의 경제 지표가 나오는데요. 시장 상승에 걸림돌이 될지 영향력 짚어보고 중국의 물가는 안정세를 띄었지만 성장 관련 실물 지표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부양카드가 나올 가능성 얼마나 되는지도 함께 알아봅니다. 계속해서 KTB투자증권의 김영진 이사님께는요. 어느덧 1940선인데 지금 단기 이익 실현 구간에 온 것일까요? 오늘은 숨을 고르는 중이지만 새로운 수령 과정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재매수의 최적 타이밍은 언제가 적당할지도 미리 엿보겠습니다. 평택토놈의 이기는 전략 시간에는 정호영 대표님께 다음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미리 들어보고 IT와 자동차 종목은 1차 이익 실현 시기가 온 건지 포트넷 섹터별 현금화 정도 미리 알려드릴게요. 주간 5% 공략 종목은 박현상 대리가 주목하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로 설명 듣고요. 끝으로 마감 전략엔 포트폴리오 시간에는 동양증권 권영문 차장님과 함께 지금 시총 상위 대형주 사도 늦지 않을지 여부와 오스템 임플란트, LG전자 등을 중심으로 한 포트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결코 떨어지지 않는 현재 2시 2분 시황센터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오전장 강보 합세를 보이던 코스피 지수는 중국의 경기 지표가 기대에 못 미쳤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재 보합권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 소폭 하락세로 출발해서 보합권에서 등락하는 지루한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도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후 들어서 꼬리를 좀 아래쪽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개인과 기관은 매물을 내놓고 있고요. 외국인은 오늘도 4천억 원 정도의 물량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09% 하락한 193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반면에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 소식에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상승 출발해서 개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장중 477선까지 고점을 찍은 후에는 현재는 좀 소폭 밀려난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33% 상승한 47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장 초반부터 수입업체들의 결제 수요가 활발하게 유입되면서 닷새 만에 상승했는데요. 중국의 7월 수출 중과율이 1% 급감하면서 무역 수지가 악화되자 현재는 1130원 선
가깝게 올라와 있습니다. 장중한테 1130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4원 상승한 1129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상승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0.07% 오르면서 134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3인방은 오늘도 달리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1.02% 상승세,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는 각각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현재 1%대로 상승하면서 38만 5,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강보합권에서 96,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중공업은 현재 주당 3,500원씩 빠지면서 24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0.22% 상승세고요. 한국전력 1.44% 밀려나면서 2만 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2%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8,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가 1.13% 하락세, 안랩은 현재 0.16%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약보합권에서 1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올쇼핑 역시 0.11% 하락하고 있습니다. SM도 1.64%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47,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포스코 ICT는 3%대로 강세를 보이면서 7,0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ENM과 젠백스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건설주가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닷새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건설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현대건설이 1.55% 하락하면서 6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GS건설도 1.31%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물산은 약보합권에서, 대림산업은 1.38% 밀려남 현재 92,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호산업도 1.18% 조정을 받으면서 5,04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화학주 역시 급반등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과 기관이 현재 차익 매물을 내놓으면서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1.79% 하락하면서 16만 5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GS도 1%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주당 5천원씩 밀리고 있고요. 금호석유 역시 1.17% 하락세, 대한유화도 1.63% 밀려나면서 72,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증권과 은행 업종을 시장에서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두 업종의 등락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은행주는 어제 이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증권주는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현재 KB금융이 0.27% 상승세, 신한지주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역시 0.44% 오르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도 0.27% 상승세입니다. 기업은행 역시 1%가 넘게 오르면서 12,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주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주는 업종으로 보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종목별 등락은 또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증권이 0.39% 밀려나고 있고요. 현대증권도 0.22% 하락세입니다. 반면에 SK증권은 현재 기관이 6천억 원 정도의 물량을 사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5%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각각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갤럭시 S3 무선 충전기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현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YG파워는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1,36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RF텍과 크로바하이텍도 각각 4%가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캠트로닉스도 현재 9,33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렌텍 역시 2% 상승폭을 밝히면서 3,0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3개 포털 기업들의 주가가 2분기 실적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승한 다음은 5일 만에 소폭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SK컴즈와 NHN은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다음도 장중에 하락 반전한 모습입니다. 현재 주당 200원씩 밀려나면서 10만 3,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컴즈는 1.53% 하락세, NHN도 5% 가까이 밀려나면서 25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낙폭이 1포인트, 2포인트 정도 된다고 약 한 10분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낙폭이 한 5포인트 이상으로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여의도 쪽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의 마음은 변치 않은 것 같은데 오늘 투신권이 많이 파네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은 좀 크게 비중을 이제 줄여내는 부분을 담아가는 상황의 연속성 같고요. 투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많이 올랐던 낙폭과 대주가 되는 경기 민감주 특히 그런 것들로 좀 단기 상승이 커서 좀 차익 실현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제외한 대부분 주체는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태평양 증시 거의 대부분 약보합세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도 오늘은 좀 조용하지만 앞서 바짝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펀더멘털이 뒷받침돼서 이렇게 많이 올랐나 뒤돌아보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때마침 다음 주에 미국 쪽에 지표 발표가 많은데요. 시장에 악영향을 혹시나 줄까요? 네, 이번 주에는 크게 중요한 무게감 있는 지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호하게 흘러갔는데 다음 주에는 7월 미국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 주택 착공, 건축허가 이런 지표 있고요. 8월 달에 나오는 NADB 주택 시장 지수, 8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7월 주택 지표와 8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7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은 좀 7월에 그 경기 유로존 그 재정 우려가 많이 영향을 줬던 부분이 있어서 실물 경기 영향을 준 걸 봐서는 좀 나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나쁘게 나오더라도 아직은 그 QE3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 증시에 다시 추세 바꾸는 그런 역할 정도의 그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많은 상승에 따른 기술적인 숨고르기에 영향을 줄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미국 쪽에 다음 주에 소매 판매 산업 생산은 아마 안 좋을 것이다. 미리 예고편을 보여주셨는데 중국의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역시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괜찮은 부분은 어제 나왔던 물가가 좀 안정됐더라 하는 부분인데 오늘 사실 무역 수지도 예상보다 100억 달러나 흑자가 덜 나오지 않았습니까? 중국 쪽 지표 보시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시나요? 네, 또 전반적으로 중국의 지표들은 좀 유로존의 그 재정 위기, 유로존의 경기 침체 이런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물가 지표가 작년 고물가 대비 기저 효과로 하향 안정이 되고 있지만 소비, 생산, 투자 오늘 발표된 7월 수출, 7월 수입 증가에 모두 예상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그동안에 6월달, 7월달에 그 인민은행이 통화 완화,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책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유럽 중국 경기는 글로벌 외풍의 이제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경기 부양 기대감은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본다면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아직까지는 통화 부양이라든지 이런 효과를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측면에서는 아직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8월 지표라든지 좀 그 지표를 또 가셔야되는 거에 한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안 좋게 나오면은 부양 기대감을 불러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아직까지 지표가 아직은 개선이 덜 됐구나라는 느낌도 동시에 줄 것 같습니다. 자, 수요일 날 저희가 연결했을 때 1910선 정도는 갈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어느덧 1940선입니다. 정유주 같은 것들 오늘 음봉에 별로 밑꼬리도 못 다는 거 보니까 좀 수익 실현해야 될 섹터가 있을 것 같은데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 상승이 아주 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수요일 이후에는 원화 강세에 따른 철강이라든지 은행도 이제 합세해서 균형을 맞춰갔는데 그리고 나서 자동차도 약간 소폭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에서는 방어업종보다는 경기 민감업종이 아직 유효하지 않나 싶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변수들은 아직 가시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온 정도인데 기대감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너무 빨리 올라서 약간 숨을 고르는 것이고 그 정책들이 다가오는 시점이 된다면
또 이제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 민감 업종에 주기를 맞추고요. 경기 민감 업종에서 뭐 화학에서 주로 이제 움직였다면 지금은 약간 철강에서 약간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든지 뭐 자본재 업종에서는 조선에 중심 올랐던 부분이 좀 뭐 항공이라든지 뭐 그 뭐 파업적인 좀 그렇긴 한데 뭐 그 해운이라든지 이런 쪽에 제한된 흐름 그리고 반등이 미약했던 은행들 이렇게 균형 맞추기 정도 흐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흐름이 된다면 거래소 대형주들이 많이 움직여서 부담되기 때문에 일부 코스닥 실적 호전주가 되고 있는 뭐 시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도 민감주에 포커스를 맞추자. 대신에 너무 많이 오른 화학이라든가 조선보다는 조금 덜 오른 쪽의 섹터를 공략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KTB 투자증권 김영진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 파생 쪽 수급 개선과 함께 무겁다 하셨던 중기 매물대 1900선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1940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단기 목표치에는 온 느낌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1940이나 50 정도면은 단기 목표치에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상승을 하면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이 대세 상승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되는데요. 만약 뭐 2000포인트까지 진입을 한다면 그런 말을 못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지금 그 논리를 바로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한 템포 좀 빠른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5월에 하락하던 그 수준까지 원위치한 상황이고, 또 펀더멘탈적인 요인으로 따져봐도 그 당시 발생했던 하락 요인이 지금 봉합돼서 수면 아래로 잠겨 있는 상태고요. 대세 상승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과도한 하락과 원위치를 하는 그 모습의 반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배경에 또 외국인의 수급이 거의 모든 역할을 하고 있죠. 거기에 있어서 좀 약간의 편차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급이 거의 어떤 목표치를 세우고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금액으로서 들어오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매도와 매수가 일방적으로 어느 정도 큰 금액이 빠르게 유출이 되는 그 모습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 금액 자체도 항상 이 들어오는 금액과 나가는 금액 또 아니면 나가는 금액이나 들어오는 금액이 서로 비슷하게 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5월부터 하락이 발생이 돼서 이 저점을 형성했었던 7월 26일까지 외국인 쪽 수급이 매도가 한 5조 6천억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어제까지 들어온 금액이 한 4조 3천억 되고, 오늘 한 4,500억 정도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한 4조 8천억 정도 되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한 7, 8천억 정도 남은 그런 매수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장을 더 강력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수급 쪽에서의 긍정적인 변화 요인이 향후에도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어도 약간 좀 그 역시 마찬가지로 한계성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펀더멘탈적으로나 수급적으로나 다 원위치된 그런 모습인데,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지대로 들어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목표치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1900을 일단 강하게 뚫었으니까 이제 1900이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이 부분하고요. 무엇보다 이번 주에 한 5% 정도 오르면서 이 주봉상 양봉 띄우는 모습 굉장히 주봉이 좋아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은 어떤 수렴이 이제 거의 아주 큰 수렴이 완성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항상
뭐 어떤 수렴 다음에 변동성이 생긴다 뭐 이렇게 일봉상으로 몇 번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것들을 모두 다 모은 그런 수렴 과정이 지금 주봉을 보면 아마 투자자분들이 다 느끼실 겁니다. 그게 2011년 4월의 고점하고 7월의 고점 또 올해 반등이 나왔었던 2012년 3월의 그 고점 그리고 지금의 고점 이 선들을 쭉 이으면 하나의 수렴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은 지금 저항선은 어디 정도로 잡아야 되는가를 놓고 봤을 때는 한 1950에서 70포인트 정도 이렇게 잡으면 되기 때문에 거의 올 만큼 다 온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봉이 이 수렴이 되는 것이 과연 언제 마감이 되는가 이렇게 좀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8월 말이나 9월 중후반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벤트적으로 시장에 작용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죠. 뭐 ESM 출범이나 뭐 QE3나 중국의 무장 조치 그런 것들이 다 이 시기에 거의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펀더멘탈적 요인도 어느 정도 방향성에 나타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단지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어제 기술적 지표 20일 이격도를 본다라고 한다면 선물로 따져보면 106.56% 나오고 코스피 200으로 따지면 106.04% 나오고요. 종합지수로 따져도 105.47%가 나오거든요. 과열권 진입을 이미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의미 있는 지수대까지 왔는데 이격도 역시 과열권이고 이러한 기술적 이격 과열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뭐 급락이 나타나진 않더라도 최소한 숨고르기가 나타날 만한 시점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그렇다면은 최소한 매수 시점만큼은 좀 숨고르기를 이용을 해야지 막 무턱대고 들어갈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한 주가 이 옵션 만기일이 속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상승을 보였고 상승 탄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참 놀랍기도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히 피곤함을 느끼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시장에 작용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투자 심리 측면에서도 쉬어갈 만한 그런 시점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수급 쪽을 놓고 보더라도 아까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올 여력은 조금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파생상품 쪽에서는 이미 좀 매도 쪽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요. 또 옵션 쪽은 어제 마감이 됐으니까 이제 오늘 첫 거래일인데도 불구하고 양쪽으로 옵션 매도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예전보다는 상당히 큽니다. 이게 옵션물 초반에 이런 현상이 잘 안 나타나는데 어제까지 이 변동성이 너무나 크게 확대가 됐기 때문에 지수를 매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을 매도한다는 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제부터 계속 나타날 수 있는 그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 모습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었던 주봉상을 놓고 봤을 때 수렴의 막바지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놓고 본다면은 이제부터는 어느 박스권 내에서 묶여버리는 그런 변동성이 좀 죽을 수 있는 장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은 좀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하셨던 그런 종목이나 섹터는 대부분 이 올라오는 동안 이익 실현하자고 계속 사인 주셨기 때문에 현재 한 현금을 반은 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숨을 고르는 동안 재매수 타이밍을 좀 고민해야 진짜 될 것 같은데 개인분들 중에 너무 빨리 물량을 뺏겨서 지금 그냥 한없이 지수 올라가는 거 쳐다만 보실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재매수 타이밍 섹터별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재매수 타이밍은 저는 저점에서 올라온 그 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는 시점을 좀 골라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이 오늘 정도에 1910포인트 정도에 있고 이게 한 10포인트 넘게씩 하루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이 되면 뭐 한 1920포인트까지 올라오겠지만 네. 그 정도에서 매수를 접근한다라기보다는 5일선이 한번 깨면서 내려와서 한 1890에서 1910포인트 정도까지만 와도 1차적인 매수 시점으로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2차적으로 1900 이하 얘기를 지금 미리부터 말씀드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현금을 투입시키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건 한 1910포인트 정도 부근부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포트폴리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현금 50% 이미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추가적으로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1900포인트 넘어가면서부터 1940포인트까지는 계속 현금을 확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조정 시의 재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참고적으로 어떤 업종들이 이 시기에 좀 많이 올랐나 한번 따져보니까 종합지수가 이번 7월 25일 이후에 외국인 아까 말씀드렸던 4조 7천억 사면서 종합지수가 거의 10%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이 IT 업종이 마찬가지로 또 주도주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4.8%가 이 기간 동안에 올라왔고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거의 2조, 한 절반 정도가 IT 쪽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18%나 올랐다는 점, 그 점을 생각해 본다면 IT라기보다도 삼성전자가 다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 놓고 보면 1조 3천억이 운수 장비 쪽에 들어오면서 거의 종합지수만큼 올랐습니다. 결국 이 IT나 운수 장비 쪽은 어느 정도 경기 관련주로서 시장을 견인하는 그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항상 포트폴리오 쪽에 시가총액 비중 정도 유지하자 이 말씀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나머지 업종들을 또 따져보니까 화학이나 금융이 한 4, 5천억씩 외국인이 사면서 8%, 9% 정도씩 올라왔습니다. 결국 조금 화학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IT나 운수장비 그 다음으로 종합지수를 비트할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는 또 화학 업종이 또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벤트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경기 관련주에다가 더해서 이 산업재 섹터 또 중국과 관련된 이런 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그렇다면은 향후에 조정이 나타날 때에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향후의 이벤트성 요인을 감안해도 이번에 나타났었던 7월 25일 이후부터 어제까지 나타났었던 그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IT를 중심으로 해서 화학을 중심으로 한 또 산업재 섹터가 큰 기둥을 놓고 가는 그런 포트폴리오로 좀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큰 기둥은 역시 동일하네요. 일단 현금 쥐고 있는 상태에서 재매수 타이밍을 노리는데 1910포인트 정도를 1차 매수 시점으로 얘기를 하셨고 역시 섹터는 IT와 화학 쪽이라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영진 이사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택 촌놈의 이기는 전략 시간입니다. 정호영 대표님 연결해서 정 대표님만의 시장 보는 눈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호영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외국인들 화려한 불꽃쇼를 모두가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수급, 현물에서 계속 이어가네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약간의 그 후폭풍이 이제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어제 좀 과도하게 상승했습니다. 제가 초초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1900선이 돌파되고 나서 조정보다는 쉼 없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쉼 없이 간다고 하는 것이 이제 하루에 이제 10포인트나 이제 15포인트 정도 이렇게 조금씩 가는 걸 생각했는데 사실 어제 엄청나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현재 그 오늘 결과만 본다 그러면 만기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혼조세가 연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핵심이 뭐냐면요. 힘이 많이 딸립니다. 굉장히 딸려요. 왜 딸리냐면요. 오후 2시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그 매매 동향을 보면요. 외국인이 64,000주 순매수, 프로그램에서 97,000주 순매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외국인하고 프로그램하고 합쳐서 무려 16만 주 순매수입니다. 반면에 기간이 이제 겨우 12,000주 순매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합권을 헤매고 있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지금 초급 동향 설명드리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 현재 정확하게 외국인들은 4,872억 순매수입니다. 프로그램은 4,064억 순매수입니다. 그러면 합치면 무려 8,800억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이 시간 현재 지수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33포인트 하락입니다.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를 보나 시장 전체를 보나 이 정도 수급에 삼성전자는 겨우 강보합 내지는 이제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해주고 있고요. 코스피는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만 수급이 안 좋아지면 여기다가 해외 증시까지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단기 조정 중 임박했으니까 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에너지가 상당히 소진됐다.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내일 예상은요. 뭐 이거는 월요일도 그렇고 화요일도 그렇고 대략
1900에서 1950선 사이에서 박스권 공방이 예상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급격하게 1950 뚫고 가기에는 조금 에너지가 많이 소진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1900선 이하로 허무하게 밀리지는 않는.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 초반에는 하락 쪽에서 봤을 때는 1900선 근처까지, 또 위쪽으로 봤을 때는 1950선 근처까지 아마 그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사실은 어제 만약에 1950을 오늘 넘기면 좀 현금화를 빨리빨리 해보자라고 하셨는데 오늘 의외로 일단 숨을 좀 고르고 있습니다. 힘이 또 달린다고 하셨고 전일에도 단기적으로 좀 과열된 건 사실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1950까지 너무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한 40포인트 오늘 정도에서 정리하고 주말을 보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것도 사실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좀 정리를 하고 끝내도 됩니다. 다만 이제 왜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종가 기준을 직장인 75, 전업 100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이제 만약에 이제 서울경제TV를 시청하지 않는 대다수의 그 어떤 그 개인 투자자 같으면은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경제TV 시청하셨던 분들은 제가 조언한 대로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1775 이하에서 50에서 75, 그다음에 1800선 딱 찍힐 때 75에서 100까지 당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전략을 잘 따라하셨던 분들은 오늘 직장인 75%, 전업 100% 이렇게 유지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이제 뭐 1850 이상에서 뭐 심지어 뭐 1900선 근처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좀 줄여줄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 어차피 여기서 제가 이제 주초에 약간 좀 하락을 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동안 이제 전략대로 잘 따라하신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일단은 잘 따라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해주시고요. 만약에 좀 늦게 잡으신 분들은 약간 줄여주시고 끝나는 게 낫겠고요. 포트폴리오는 이제 코스피 5대 코스닥 5 이렇게 이제 5대5 비율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전기전자하고 운송장비는 매도 재매수 관점이고요. 화학하고 증권하고 기타 업종들은 그냥 중기 보유 계속 끌고 가주세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이제 반도체하고 디지털 컨텐츠인데요. 이건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신규로 볼만한 코스닥 쪽 반도체, 디지털 컨텐츠 쪽 종목이 있나요? 예, 오늘 관심 종목 점검을 좀 해드리겠는데, 먼저 셀트리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이제 바이오주인데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좀 박스권 횡보해줬었는데, 왜 이걸 보자 그러냐면, 현재 셀트리온은 코스닥의 1등주입니다. 시가총액 1위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만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똑같은 거죠. 코스피에 비교했을 때. 근데 왜 단기적으로 접근하라 그러냐면, 일단 코스닥 시장이 만약에 이제 좀 매기가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은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셀트리온이 단기적으로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천주 점검인데요. 바로 한진해운입니다. 그래서 117930인데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 지난 7월 30일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당시 가격이 13,800원이었는데 오늘 지수가 뭐 계속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재 플러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절가는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목표가는 매수가 대비 플러스 20% 해주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그 반도체나 디지털 컨텐츠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종목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은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중에서는 서울 반도체, 그다음에 디지털 컨텐츠 중에서는 이제 네오이지 게임즈 뭐 이 정도 보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울 반도체 네오이즈 게임즈 외에도 오늘 추천주로 셀트리온 얘기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5% 공략주 박미라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시간인데요. 장 마감을 30분 정도 앞두고 있죠. 일주일간 5%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수익률부터 확인해보죠. 이번 주 월요일 추천받은 BH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왔습니다. 1.4% 수익 구간에 있고요. 이정복 대표의 네오이즈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보합 상태입니다. 윤정훈 주임의 베이직하우스 오늘 장중에 4% 급등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0.4% 플러스입니다. 이어서 어제 추천받은 전진우 팀장의 SGA 오늘 매수가 아래로 소폭 내려간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0.2% 손실이고요. 끝으로 박현상 대리의 파라다이스 꾸준히 수익률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0.8% 플러스입니다.
네, 오늘은 동양증권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관심 종목 AS 받아보고 새로운 5%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파라다이스 매수가 위에는 머물러 있지만 상승폭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목표가 돌파 가능할까요? 예, 일단 뭐 지난주에 추천드렸었던 논리 자체는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는 조정권에 진입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포트 안에 일단 방어주 성격의 그렇지만 실적이 강한 종목을 실어 놓자라는 게 논리였는데 일단 시장이 좀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플러스가 났었다가 이제 어제 그제 좀 빠졌었죠. 근데 아직까지는 플러스권에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터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목표가에 대한 믿음 14,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손절가 터치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하는 전략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일단 목표가까지는 홀딩 해보자라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종가로 들어가서 일주일간 수익률 5% 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 추천하시겠습니까? 네, 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네. 만약에 아까 뭐 채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 시장이 돈다면은 뭐 부품주라든지 혹은 뭐 기타 뭐 셀트리온 같은 대형 코스닥 시총 대형주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은 네. 아직까지는 대형주가 좀 더 매기가 쏠려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두산 인프라코어를 좀 들고 나왔고요. 예, 초천 논리를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시장이 순환매를 돌게 되면은 일단은 대형주 위주의 순환매로 한 번 정도는 더 돌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 뭐 전략 속에서 일단 최근에 뭐 두산 인프라코어가 오르긴 했지만은 생각보다 덜했었던 이유는 중국 굴삭기 시장이 좋지가 않다. 어떻게 보면 30%에서 20% 정도로 좀 다운이 된 거로 좀 레포트상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최근에 DII 즉 밥캣에도 판매 호조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악재와 호재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도 그렇게 악재 쪽으로 흐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발표된 중국제도 부양책이 좀 있었죠. 어떻게 보면 중국 건설 경기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간다면은 굴삭 기장이 지금까지는 안 좋았지만은 앞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모멘텀적인 측면이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차트에 우상향을 그리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5일선권에서 계속 지금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주간 5% 공략주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다면 오늘 종가, 금일 종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5% 수익률 하면은 전 고점 부근인 딱 2만 원 부근이 되고 있습니다. 손절가로는 전저점 부근인 14,000원까지 제한을 시켜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수급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대형주 위주로 오르는 장세 속에서 좀 특이한 점은 기관들 수급에 동참하고 있는 대형주가 같이 좀 꾸준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산인프라코어인데 지금 수급 화면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인 모습이지만 하나, 둘, 셋, 한 5일 정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역시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 고점 부근인 2만 원까지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 중심의 장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이다. 두산 인프라코어 추천 받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간 5% 공략주 지금까지 박미라였습니다. 네, 코스피가 잘하면 오늘 하나도 안 빠지고 끝날 수 있겠습니다. 2시 37분 현재 코스피는 1940선, 외국인이 5천억 이상 현물을 순매수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마감 전략 짜보고 포트폴리오 얘기도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동양증권에서 권영문 차장님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전략을 전면 수정하시면서 시장이 완전히 위쪽이니까 빠지면 조정시마다 사자 하셨는데 이번 주에 사실상 2차 랠리가 나왔고 어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정말 놀라울 정도였잖아요. 네, 예.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그런 대규모 매수세였는데요. 막상 따져보면은 올해 초 2월달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어떤 그 자금 외국인 자금들이 한국 시장, 한국 관련 펀드로 유입이 되면서 그 상승 랠리
매수세를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우선 뭐 그러한 수급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어떤 대규모 매수로 인한 N자형 상승의 패턴이 나타났었고요. 상당히 각도 또한 가팔랐었죠.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보면은 하락에 대한 각도 부분을 보더라도 하락할 때 각도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지막 하락 때 각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때 하락보다는 올라갈 때 굉장히 갭을 동반하면서 아주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간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상당히 에너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해서 뭐 3조 이상 외국인들 매수가 이어지게 되면서 이러한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 그렇다라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뭐 오히려 수익 실현하고 좀 조정을 거쳐야 되냐, 아니면은 향후에도 더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상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방향 자체가 여태까지 하락 흐름에서 벗어났고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들의 어떤 대규모 매수세를 볼 때 이 부분들이 사실 이전에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과 동떨어지게 국내 시장만 상당히 약했다라는 점을 미뤄볼 때 향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을 통해서 어떤 키 맞추기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상승 흐름은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어떤 종목으로 접근해야 될 건가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본다라면은 네.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그 부분은 우선 외국인들 매수세로 인해서 시장의 방향이 키가 돌려졌기 때문에 시가총액 작은 종목이 아닌 외국인들이 살 수 있을 만큼의 시가총액 대형주 중에서 답을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큰 그림에서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가파르기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가 상승 에너지는 좀 떨어져 있다. 너무 이제 과열됐다. 냄비가 좀 식어야 또 다시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오른 시총 대형주도 요쯤에서 한번 팔고 가자는 의견들도 앞서 많았거든요. 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미국 시장과 그리고 유럽 시장의 우리나라와 다르게 동떨어지게 상당히 강한 모습들이 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만 여태까지 상당히 안 좋았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볼 때는 많이 올랐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수익 실현을 하고 좀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오히려 그 문제의 발원지였죠. 그러한 시장에서 조차도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왔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양대 시장과 비교를 해보자라면은 최근에 오른 부분들도 그렇게 과하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지금 섣불리 주식을 팔아야 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종목별로 해가지고 대형주 쪽에서도 많이 오른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반등세가 좀 미미한 종목들이 그렇죠. 있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키 맞추기 식의 어떤 장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단순히 많이 가격적으로 오른 이유로 인해서 주식을 팔 때는 아니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섣불리 주식을 팔지 말자, 쥐고 있거나 혹은 사도 된다라는 얘기까지 이어지는데 어떤 시총 상위 대형주를 사야 됩니까? 네. 우선은 외국인들과 그다음에 기관들이 매수를 할 만큼의 시가총액, 특히나 이제 코스피 200 안에 드는 종목이라면 더욱더 좋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장의 하락과 맞물려 들어가서 개별적인 그런 악재가 소멸되는 그런 부분들에 맞물려 있는 종목이라면은 가장 금상첨화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신규 추천 종목은요? 네, LG전자라는 종목을 신규로 편입을 해봤고요. 여태까지 어떤 포트폴리오 관리하고는 좀 다르게 파격적으로 비중을 많이 실었습니다. 40% 얼마? 비중을 실었습니다. 예. 보유 기간은 1개월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대형주이고 코스피 200에 포함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종목의 어떤 주가의 발목을 잡아왔었던 이런 악재 부분들도 해소되는 흐름 모습들이 잡혀지는데요. 첫 번째로 본다라면은 우선 최근 들어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스마트폰 사업 부문을 강화하는 그런 움직임 성격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예로 대표적인 예로 샤인폰이라든지 초콜릿폰 이러한 대박 아이템을 만든 상품 기획 전문가를 휴대폰 마케팅 센터장으로 앉히는 그런 그 인사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분기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1분기 대비해서 18%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향후에 이제 하반기에는 그런 기대감들이 더욱더 더 증가할 그런 예정인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TV와 그리고 가전 부문 제품 라인업의 확대로 인해서 수익성 향상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이 종목을 40% 비중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오늘 종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78,700원 부근까지는 한 달 보유해서 한번 기대해 볼 만한 목표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손절가는 67,000원입니다. 67,000원이 깨지지 않고서는 일단은 홀딩하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 78,700원까지 수익 극대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기관이 15일 연속 지금 사고 있는데 사실은 밑에서 지수가 올라올 때 가장 많이 올라온 대형주가 LG그룹주라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겠죠? 예, 차트상에서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사실상 최근 들어서의 반등의 흐름이 있었지 사실 고점 대비해서 특히나 뭐 LG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그런 모습인데요.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 뭐 16,800원 대비해서 본다라면은 가격적으로도 반토막 이상 난 가격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의 어떤 반등세 요 정도 가지고 많이 올랐다라고 하기에는 섣부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 포트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지 오늘 LG전자 40% 담는 건 파격이라고 하셨는데요. 기존 포트 열어봅니다. 자, 기존에는 현금이 굉장히 많았고 오스템 임플란트 한 종목 매매하고 계셨었어요. 20% 수익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신고가가 나는 상황이었었는데 수익이 6.8%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겠고 화요일날 7% 급등하더니 오늘 또 신고가. 수익이 꽤 좋네요. 네, 말씀드린 대로 뭐 몇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상당히 좋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히나 이제 21선을 맞닥뜨리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여기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8월 7일 날 상당히 강한 상승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전고점을 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역시나 목표가 21,300원까지 보유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 17,500원만 유념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주일 만에 지금 7% 가까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추천해서 수익을 보셨는데요. 이번엔 또 LG전자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비중과 가격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동양증권 권용문 차장님의 완성된 포트폴리오입니다. 지금 8월 10일 금요일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 20%, 신규로 LG전자가 40% 편입이 되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현금 비중은 자연스럽게 절반 미만으로 떨어지겠네요. 자, 종목은 두 개지만 LG전자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혔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21선을 거의 깨지 않는 아주 차트가 견고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신고가 냈는데 거의 2만 원까지는 오늘 장중에 왔거든요. 목표가 21,300원은 유지하라. 수익률도 괜찮습니다. 계속 홀딩하시면 좋겠고요. 자, LG전자는 뭐 한간에 많이 올랐다고 하나 고점 대비 아직도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종가 매수 단기 목표가는 78,700원, 손절가는 6만 원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LG전자 한 달 정도 보고요. 비중을 굉장히 많이 실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돈 말씀의 동양증권 권영문 차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서울경제TV를 KT올레 IPTV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속형 이상이라야 가능한데요. 채널 번호는 184번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